한국의 한 지방 소도시,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이곳에 어떤 영국 여성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이 여성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딸 때문에 엄마는 패닉에 빠져 딸을 찾으러 떠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딸은 믿기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다는 한국에서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엘리즈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기 앞서 우선 저희 가족에겐 조금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경찰이셨던 아빠는 제가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범죄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쉬지도 않고 일만 하셨지만 저희의 이런 힘든 삶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이해해주지도 않았죠. 브라이튼에서도 외진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저희 가족은 집안의 가장이라는 버팀목이 없어지자 서서히 주류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이유 없는 차별과 은근슬쩍 아래로 보는 시선들은 어렸던 저조차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 엄마는 더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어도 학부모들은 제가 아빠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경계했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선생님들은 저를 인정해주지도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저희 가족은 서로 똘똘 뭉쳤고, 저와 엄마는 가족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며 어쩔 때는 서로 친구처럼도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춘기를 겪고 부모님과 서먹해지는 경우가 많다지만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친구처럼 지냈기에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며 정말 돈독하게 지냈죠. 사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워낙에 책 읽기와 다른 나라 문화를 공부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는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존경스럽다고 전부터 말씀해 오셨는데요. 지금은 저희 가족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전쟁 후 가난을 극복한 한국처럼 저희 또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처럼 아무에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게 될 거라고 믿으셨죠. 저 또한 언더독이었던 한국이 멋지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인류의 선진국이 되었다는 드라마 같은 한국의 역사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인지 한국 문화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에 늘 책을 읽으셨던 엄마는 제게 잔소리를 하곤 하셨지만 책을 싫어하는 저는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를 감상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일만 해오신 엄마를 위해 한국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저 또한 첫 해외여행을 평소에 좋아하던 한국으로 가보고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 하나만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결국 이번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갈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돈도 없는 애가 무슨 한국을 보내주냐며 거절하셨지만 설레는 미소만은 감추지 못하셨고, 결국 눈시울을 붉히시며 함께 가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희 가족은 한국에 오자마자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와 엄마의 여행 스타일이 너무나도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한국의 유적지나 역사박물관, 유명한 도서관 등을 가보고 싶어 하셨고,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오지나 시골 위주로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저희는 각자의 여행을 즐겨도 됐지만 엄마는 저와 떨어져 있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엘리즈, 엄마는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다. 여자 혼자 다닌다고 무시당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엄마는 걱정돼서 도저히 너를 혼자 보내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저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이며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제 목적지와 숙소, 그리고 최소 30분에 한 번씩은 연락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뒤 겨우 엄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도라는 곳으로 향했죠.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는 성이나 한옥마을, 그리고 각종 문화재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청도는 외국인은커녕 한국인들에게조차 그리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를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혼자서 청도의 볼거리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이틀 차에는 덕절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올라보기로 했습니다. 제게 등산은 난생 처음이었기에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의 감정으로 덕절산으로 향했죠. 역시나 청도는 너무 외진 곳이라 그런지 영어 표지판이 부족했고, 저는 도저히 어떻게 산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멋들어진 가죽 재킷을 입으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오시더니 제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짧은 한국어 실력으로는 어디라는 목적지를 물어보는 단어밖에 못 들었고, 그에게 덕절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저보고 오토바이에 타라고 손짓하셨는데요. 사실 모르는 사람의 오토바이에 타는 것은 영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나 언어도 안 통하는 낯선 타지, 그것도 시골 마을에서 남의 오토바이를 함부로 타다니 정말 미친 짓이었죠. 그러나 저는 뭔가 한국인들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감정이 들었고, 그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저를 산으로 데려다 주셨고, 돈을 지불하려는 저를 거들떠도 안 보시고 쿨하게 떠나버리셨죠. 저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감사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제 생애 처음으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절산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산이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산이 유독 특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덕절산의 풍경을 보며 저는 눈물까지 날 정도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며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산을 하며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실수를 했고, 곧 낯선 곳에서 패닉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등산 초보였던 저는 제가 왔던 길이 아닌 반대편 길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는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와버렸고, 처음 보는 풍경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최악이었던 건 처음 와본 높은 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느라 배터리는 5%도 남지 않게 되었고, 주변에는 숙소로 가는 버스, 아니 버스 정류장 자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 시골에서 휴대폰 하나 없이 고립된다는 건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여자였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저는 정말 패닉에 빠져 입술이 바싹 마르기 시작했고, 날은 계속해서 어두워질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버스를 찾느라 정신이 팔려서 엄마에게 연락을 남길 생각조차 못했고, 결국 배터리는 다 닳아서 휴대폰이 꺼지고 말았죠. 그렇게 살면서 가장 강렬한 공포를 느끼던 차에 기적적으로 어떤 버스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이 버스를 타면 제 숙소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봤죠. 기사님은 외국인인 저를 보고 몹시 당황하셨고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휴대폰이 없기에 번역기로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사님은 답답하셨는지 제 숙소의 위치를 적더니 이내 타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이미 탑승해 있더군요. 저는 한국 대중교통에서 음주나 취식은 금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인 아저씨들은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와 각종 음식들을 나눠 먹고 계셨고, 그들은 제게도 막걸리와 음식을 권해주시며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 그것도 낯선 곳에서의 중년의 남성들은 여자인 제게 충분히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에게는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들과 말은 안 통했지만 아저씨들은 자신들의 자식 사진을 보여주며 연신 제게 자랑하시는 듯 했는데, 제가 느껴보지 못한 아빠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 뭔가 코끝이 찡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버스는 숙소 바로 앞까지 도착했고
기사 아저씨는 숙소 앞까지 저를 데려다주며 숙소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제게 돈도 받지 않고 손을 흔들며 가버리셨습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주인 아저씨는 제가 탄 건 버스가 아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근 차량이었고 가는 길이 완전히 반대였다고 말해주셨는데요. 저 때문에 건설 근로자 아저씨들이 숙소로 늦게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아저씨들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저를 위해 무료로 데려다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는데 그 아저씨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숙소도 없는 시골에서 혼자 밤을 맞이하는 위험한 상황을 겪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해준 점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정말 친딸처럼 잘 대해준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충전을 하니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었고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엄마는 울면서 제가 실종된 줄 알았고 택시를 타고 제가 머무는 숙소로 향하고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엄마는 곧 숙소로 도착하셨지만 제가 겪은 일을 도저히 믿지 않으시며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없다며 딱 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음 날 우연히 함께하게 된 엄마와의 한국 지방여행에서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더욱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과일을 나눠준다든지 관광지까지 차량을 태워준다든지 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호의를 받은 엄마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한국을 사랑하기 잘했다며 굉장히 감동을 받은 눈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약 아빠가 없는 저희 가족이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한국인들은 저희를 차별하기는커녕 모든 한국인들이 기꺼이 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여행에서 감동을 받은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